안녕하세요. 어, 발표를 시작할까요? 네, 잘 들립니다.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네. 가만 있어봐. 저기, 예. 누구지? 문화 교수님이 아직, 저기는 잠깐 좀 기다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음, 그냥 시작을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롱포머라고 하는데요. 제목처럼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롱 다큐멘트 시퀀스를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인데요. 제한된 메커니즘은 주로 Q&A나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과 같은 태스크에서 어, 일부는 소타를 달성을 했고요. 일부는 비주얼 모델보다 가벼우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알카이브에 등재된 시기가
2020년 4월이던데요. 지금 논문이 좀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16번 사이테이션이 됐고, 네, 목차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롱포머 탄생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7년에 막바지에 등장한 트랜스포머가 NLP 분야에서는 핫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저도 최근에 그 텍스트를 공부할 때 느낀 바가 버트 기반의 모델들이 CNN보다 확실히 텍스트에는 더욱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단점 하나가 트랜스포머는 그 인풋 시퀀스를 토큰 엠베딩으로 바꿀 때 최장 512개에 512개로밖에 바꾸지 못하고요. 또한 긴 문장을 처리할 때는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배치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11기가 GPU에서는 4개, 8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연산량과 메모리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롱포머입니다. 어,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보통 셀프 어텐션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입력된 인풋 사이즈의 제곱 비례함으로써 그 계산 복잡도가 n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입력 시퀀스 사이에서의 어떤 어텐션 맵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Q와 키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텐션 맵은 전체 문장을 가로 세로 맵을 그 구하기 때문에 n 스퀘어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n 스퀘어의 계산 복잡도를 n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가로는 시퀀스 렌스가 인풋 길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인풋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치당 처리하는 속도랑 그리고 메모리가 커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그 셀프 어텐션 모델은 어, 메모리가 증가하는 반면에 여기서 제시한 롱포머는 그 메모리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왼쪽에서 처리 속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룹은 그 전체 입력을 그대로 집어넣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청크는 그냥 텍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문장을 각각 스트라이드 해서 쪼개서 그 하나의 뭐 Q&A라고 하면 그냥 퀘션만 따로 보고 문장을 쪼개서 부분 부분으로 사용자가 학습이 용이하도록 쪼개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그 롱포머 코다인데, 이 저자는 기존의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그 어텐션을 커스터마이즈 하게끔 다시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게 어려워서 어, 직접 커널을 따로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에 등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요 쿠다 버전이 가장 그 타임과 메모리를 트레이드오프를 잘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아까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주로 어텐션 맵에서 그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LTR은 그 left to right를 의미를 함으로써 그 주로 버트 같은 모델들은 그 마스크 LM 모델인데요.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음 단어를 그냥 혼자 예측을 함으로써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밑에서 스파스 어텐션 모델은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fully self attention 모델에서 그 일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취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긴 문장에 적용이 힘든
어떤 롱 렌지 디펜던시도 그 글로벌 어텐션을 추가를 하여 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 트릭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A가 그 기존에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 모델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는 윈도우 슬라이딩 어텐션과 다이레이티드 어텐션 그리고 글로벌 어텐션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개를 결합을 해서 각각 다양한 실험들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 다음에 소개드릴 게 여기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네모 박스가 그 각각 문장을 토큰화 시켜서 그 한 개 로우와 칼럼이 각 단어 혹은 뭐 벡터를 의미를 하겠고요. 그래서 기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은 각 개개인의 단어는 무조건 자기 자신과는 강한 어텐션 맵을 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문장을 쓸 때 너무 길게 떨어져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윈도우 사이즈만큼 그 어, 윈도우 사이즈만큼만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러게 되면 혹시나 뭐 여기서 I가 등장하고 이 주어랑 매칭되는 어떤 다른 명사가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도 여기 어텐션 맵을 제대로 못 잡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윈도우 사이즈도 어, 최장 그 토큰 사이즈와 동일하게 512개부터 시작해서 32개까지 줄여가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연산량과 어떤 메모리 문제인데 어, 여기 윈도우 사이즈를 W라고 가정을 하면 양 사이드로 2분의 1 W만큼 그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컴플렉시티는 ON 곱하기 W가 되겠고요. 그래서 N 복잡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그 어텐션을 여러 개 레이어를 쌓게 되면 XTP 필드가 L 곱하기 W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가 딱 보이는 게 그 어텐션 맵을 가져가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거나 다음 레이어에서는 좀 더 길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인데요. 이게 다일레이티드 CNN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냥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다일레이트 CNN이 주로 그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어떤 세그멘트 사이들끼리의 그 상관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트 필드도 효과적으로 가져가고 컴퓨테이션도 줄여가는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NN에서 3 x 3 커널이라고 하면 이 스트라이드를 1, 2, 3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그 어텐션을 수행하는 위치가 하나 건너씩 두 개 건너씩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렉스티 필드는 L 곱하기 D 그리고 곱하기 W로 커지게 되지만요. 다만 또 요 사이사이의 빈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다일레이티드 사이즈를 얼만큼 취할 건지에 대한 실험도 나와 있고요. 앞서 나왔던 일반 슬라이딩 윈도우와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 특히 그 트랜스포머에서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헤드에 대해서 그 다른 다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또 모델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다가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어텐션과 조금 다른 게 계속 어텐션 맵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텍스트에서
클래스 토큰과 같은 다양한 스페셜 토큰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아래와 같이 갖고 왔는데요. 뭐 여기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퍼러블 토큰이랑 클래스 토큰, 마스크 토큰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버트에서 여러 개 문장 혹은 여러 개 청크가 존재를 할 때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장 사이에다가 세퍼러블 토큰을 넣거나 Q&A에서 yes or no를 판별을 할 때 클래스 토큰 뭐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 주로 토큰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 맵을 살펴보게 되시면 여기 극소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슬라이딩 윈도우와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존에 나와 있는 셀프 어텐션에서 일부분만, 즉 여기서 스페셜 토큰 위치에 대해서만 각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저희가 히든 유닛이 많이는 어려우니까 4개가 있다고 하고 클래스 토큰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Q&A 태스크에서 그 다음 그냥 대답이 yes or no만 판별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토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다른 벡터들 사이에 어테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것들 사이의 어텐션 스코어는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텐션 맵에서 굳이 모든 계산을 수행을 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행을 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글로벌 어텐션과 앞에서 얘기한 윈도우 슬라이딩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텐션 계산을 위해 필요한 q 쿼리 밸류에 대한 웨이트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어텐션에 대한 웨이트는 별도로 두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을 삼고 베이스라인에서 학습된 것들을 슬라이딩 윈도우로 대체를 하거나 베이스라인 기반을 해서 추가로 글로벌 어텐션을 두어서 또 다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롱포머에서 사용되는 어텐션 트릭의 전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뒤에서 실험 부분은 조금 이 앞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스페셜 토큰들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뭐 네 맞습니다. 문장 시작 끝나는 거, 또 매스크된 거,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캐터고리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것들만 이 스페셜 토큰으로 해서 이 어텐션 맵을 더 이건 완전히 그냥 풀 어텐션 맵을 만드는 거네요. 이 스페셜 토큰에 대해서만. 네 맞습니다. 어, 일부 태스크에서는 굳이 저런 스페셜 토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스페시픽 태스크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클래스 토큰 같은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클래스 토큰 위치에 대해서만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수행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맵에서 보여주는 게 요 정도는 세퍼러블 토큰이고 요 정도는 클래스 토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그 외에 이 스페셜 토큰이 또 특히 방금 지금 얘기했지만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예. 어떤 특별한 단어들도 아마 더 이런 full attention을 계산해야 되면은 더 유용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어, 사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여기는 없는 것 같네.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커스터멀 쿠다 커널을 이렇게 어텐션을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그 파이터치 함수를 저자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와 한 80% 스피드와 뭐 60%의 메모리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제가 GitHub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비고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산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전체적인 방식은 슬라이딩 윈도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 글로벌은 몇 가지 더 가미한 거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어텐션을 못 찾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나요?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저희가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청크 형태로 쪼개서 수행을 하기보다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하고 다시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을 했을 때 이 두 문장 사이의 그런 연관성 혹은 컨텍스처는 어떻게 뽑냐라는 얘기가 맞나요? 그 부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예, 처음이 시퀀스 랭크 같은 거를 아까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15,000 그랬죠? 5,000에서 15,000까지. 그러니까 이 랭크가 그렇게 긴 이 랭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런 윈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단축된 그런 그 그림이고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긴 벡터들인데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위키허브라는 데이터셋은 거의 한 문장에 2,000개 단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영화 감상평 같은 거 추출해내는 태스크인데,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5,000이 된다고 하면 이 15,000개의 어텐션을 다 구하기도 힘들고 이걸 스플릿하게 되면 또 각각 사이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문장 레벨의 로컬 정보를 슬라이딩 윈도로 학습을 하고 글로벌 어텐션으로 문장들끼리의 어떤 정보를 학습한다는 기존의 CNN과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글로벌한 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스페셜 토큰만 가지고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CNN의 애널로지하고는 좀 그게 연관이 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건 딱 우선 어텐션 만드는 거는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서만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만 그 나머지는 이런 스페셜한 상황이 아니면은 어텐션을 거진 트래킹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슬라이딩 윈도우가 굉장히 길다면은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퀀셜한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뭐 LSTM이라든지 옛날 이런 방식들이 예,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제 토커나이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텐션을 하면 이제 풀 어텐션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고 그렇게 네, 돼가지고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물론 그게 한계가 있겠죠. 사실 어떤 문장을 쓰더라도 사실 사람도 읽을 때 예,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의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누군가가 표기를 한다면 네, 뭐 내가 쓸 때라도 뭐 3, 4문장 지나가고 나서에 있던 말을 또 단어 얘기 다시 적는 건 보통 드무니까 사실 그렇죠. 사람이 네, 메모리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네, 한계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이게 넓이 아니면은 효과적인 슬라이딩 윈도의 사이즈는 항상 이게 정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네, 언어 능력이 맞습니다.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뭐 만 몇천 이걸 다 어텐션을 찾을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불필요한 건데 그게 어느 게 가장 적당한 슬라이딩 윈도우인가? 네, 요걸 정하는 건 아마 랭귀지 따라서도 또 다 다를 테고
네, 또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다를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존의 그 버트 512 시퀀스 랭스부터 시작해서 4096까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 네. 결과가 테이블에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못 갖고 왔습니다. 지금. 네, 오케이. 어쨌든 제가 그냥 따라가기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 네, 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그 실험 환경에서 처음에 실험이 오토 레그레시브 LM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 버트에서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다음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자기 회귀 형태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서 계속 메꿔 나간 다음에 원래 인풋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드 디코더로 되는데 이게 모델을 통과하고 나서 그 원래 단어와 많이 변형이 되면 당연히 그 성능 평가 지표가 낮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BPC라는 그 이밸루에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인풋을 인코딩 한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레벨에서 비트 개수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동사로 끝나게 되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가 긴 형태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에서 얘는 낮으면 낮을수록 원래만큼 뭐 복구가 잘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컴프레션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환경으로는 여기서 바텀 레이어는 그냥 초반에 사용하는 레이어를 의미를 하고요. 탑 레이어는 위의 레이어를 의미를 하는데 그 바텀 레이어는 스몰 윈도우를 사용을 했고 탑 레이어는 라지 윈도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너무 많은 단어들의 연관성을 계산을 하는 것보다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것이 여기 실험 결과에서는 좋다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라지 윈도우를 사용해서 스몰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이 실험 결과가 더 좋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그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는 그 처음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해서 그 맨 마지막 레이어에 두 개의 헤드에만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아리송한데 요 다일레이트에 대한 결과는 요 실험이 전부라서 사실 다일레이션 그 슬라이딩 윈도우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그 국소적인 로컬 정보를 뽑는다는 것은 뒤에 실험에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텍스트 파일과 NWiki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은 보통 그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최신 논문만 해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추가로 논문이 나왔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선 논문에서는 2048이 최장 비리의 그 입력 시퀀스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고해를 받지 않아서 이것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페이퍼에서는 이 2048을 쓴 그 여기 트랜스포머 XL이라는 모델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 모델에서 사용한 그 입력 시퀀스를 512부터 2048까지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2048부터 시작해서 5번 그 조정을 하면서 2만 3천 개 시퀀스까지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스몰 모델은 기존의 그 버트와 동일하게 12레이어고 라지 모델은 30레이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히든 유닛은 언제나 512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메모리도 48기가인데 RTX 8000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요 위에 거는 그 기존 소타 모델들이고요. 요 가벼운 소타 모델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라지 그 롱포머는 비록 그 좀 소타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 엑셀이 88 메가 88 뭐라고 하나 메가 그고요. 여기서는 41M인데 성능이 이것보다 좋은 걸로 봐서는 가벼운 모델로 스파스하게 어텐션을 꾸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상의 소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으로는 그 프리튜닝과 파인튜닝인데요. 여기서는 로버타 A라는 그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했습니다. 이 로버타 A는 입력 그 토큰 길이가 512입니다. 네, 이 512를 그 파인 튜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체크 포인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엑스트라 토큰을 4096까지 늘렸습니다. 3500개 정도가 엑스트라 토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2는 이미 학습된 웨이트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엑스트라 토큰은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다음에 그냥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기존보다는 똑같이 여기 평가 지표는 BPC인데요. 안 좋아지지만 2K의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만 거쳐도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그 엑스트라 포지션을 따로 학습을 시켰을 때랑 그다음에 엑스트라 포지션과 이 512를 같이 그 기존의 체크 포인트에서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의 비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가 그 글로벌 어텐션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어텐션을 이렇게 그 아예 맨 땅에 헤딩처럼 학습을 할 때는 잘 안 되는데요. 네, 기존의 그 시퀀스 랭스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걸 자가 학습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엑스트라 포지션을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서 설명한 그 논문에서는 그냥 사람처럼 로컬한 컨텍스트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즉 사람이 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문장과 다른 문장에 대한 그 릴레이션을 어느 정도 학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모티브에서 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나온 실험이 그 태스크 레벨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Q&A과 콜 레퍼런스와 그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네, Q&A는 아마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태스크가 이렇게 긴 문장이 있을 때 처음에 주어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조금 설명이 힘든데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혹은 뭐 나이, 그 사람의 다른 대명사로 계속 그 사람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장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은 그 문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기계는 그 엠베딩된 벡터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랑 이 단어가 똑같은 걸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그 체크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트 태스크는 어떤 큰 다큐멘트가 주어졌을 때 이 다큐멘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한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 요약한 버전은 따로 그 페어하게 그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의 소타인 로버타와
롱포머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거는 그 로버타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소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배제를 했고요. 다만 Q&A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좋은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어, 이, 여기 그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설명이 막바지가 되는데 그 롱포머라고 하면 버트랑 매칭이 되는데 버트가 트랜스포머에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퀀스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엔코더 디코더를 사용을 한 롱포머를 L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L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코더는 앞서 설명한 모든 트릭을 다 집어넣었고요. 그 슬라이딩 윈도우와 다일레이트 슬라이딩 그리고 글로벌 어텐션을 전부 추가를 해서 압축을 한 엠베딩 벡터를 디코더는 그 앞에 나온 트릭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디코더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손실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제 엔코더만 사용을 했을 때 그 시퀀스 태스크에서 얼마나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그 NLP를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루찌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비해서 그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시퀀스 길이의 그 쿼드라틱하게 늘어나는 연산량을 리니어하게 컴플렉티를 바꿨고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또한 쿠다 커널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즈 커널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보면 드롭인 방식이죠. 일부는 안 보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제시를 해서 제가 또 이 이후에 찾은 모델이 그 레포머랑 그리고 스파스 어텐션과 같은 스파스 트랜스포머가 나왔더라고요. 그 몇 달 안 지나서 나왔는데 그런 모델들에서는 또 랜덤 어텐션이라는 기법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CNN에서 등장을 하던 그 어, 스페셜한 정보를 그 CNN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과 그리고 다일레이티드 CNN 똑같은 이론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어텐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CNN에서 컨볼루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어텐션도 충분히 어, 모디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되게 멀리 있는 토큰에 대한 어텐션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어텐션 맵도 논문에 같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과연 긴 시퀀스 랭스에서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블레이션이 없다는 데에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랜덤 어텐션이 아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런 소스 코드가 롱포머 GitHub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커스텀 그 커널을 구현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그 감정인식에서 배치가 최장의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8개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이런 한계를 꼭 이런 슬라이딩 어텐션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어텐션 맵을 구축을 함으로써 메모리를 좀 아끼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논문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기 컴퓨터 비전에서 쓰는 그런 CNN 스트럭처들을 또 여기 많이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가령 저기
CNN 중에서도 deformable convolu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덤이 그런 방식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은 없었나요? 음, 디폼 랜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진짜 그냥 랜덤하게 가끔 넣어서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누린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포머블 네, 디포머이라는 건 뭐냐면 디폼을 어떻게 하느냐도 네네, 학습 웨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얼마만큼 이렇게 스parse하게 점프를 하느냐 attention을 네 맞습니다. 일이 아, 바로 옆에 옆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얼마나 간격을 두고 아니면 어떤 때는 간격이 바뀌고 어떤 때는 간격이 또 다르게 되는 그 자체도 이제 학습이 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디포멀 컨볼루션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그 쿼리 키 밸류를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쿼리 큐를 이너 프로덕트 하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계산이 되는 그 쿼리 키 밸류를 여기서는 그냥 일부분만 잘라서 수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0부터 5까지 뭐 슬라이딩이 오케이. 5개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 쿼리에서 5개만 사용하고 네. P에서 5개만 사용을 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포머블하게 수행을 한 논문이 그 연구들이 요즘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게 그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한 이 웨이트 값을 이 자체적으로 또다시 러닝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오케이. 바로 그 방식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그 롱 시퀀스에 대해서 어, 이, 이 초점으로 해가지고 그 제안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텍스트로 한다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이제 길 수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대화라 그러면 다이얼로그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 시퀀스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긴 시퀀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충 단어가 몇 개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어, 문장에 여기서는 512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512, 512 네, 단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512 단어가 있다고 한 문장에 네. 잠시만요. 제가 트랜스포머에서 얘기하는 그 리미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실제적으로 활용하려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롱 시퀀스에 대해서 뭐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굉장히 문장 안에 긴 문장 네, 이제 긴 문장 안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그 안에 그 서브젝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형용하는 뭐 이게 이제 문장 안에 이제 한 두어 개 정도 더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네, 대화를 할 때는 이제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긴 문장이라고 할 때 예, 실제적으로 그 아까 그 이 저기 테이블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effective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긴 문장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어, 이 지금 이게 그 테이블에서 충분하게 그런 게 보여줬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하나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래서 그 장수 연구원이 예. 지금 이제 NLP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반가운 어, 이 소식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 깃허브에 있는 이 소스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 그 카스텀 커널을 가져와서 적용은 해봤는데 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그 궁금하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512개가 그 어떤 단어의 개수가 아니고요. 그 어떠한 단어를 엠베딩을 할 때 꼭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한계가 있는 게 그 엠베딩 포지션 토큰을 할 때 512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 문장일수록 그 컴프레션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장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포지션 엠베딩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개수거나 글자의 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개수가 아니고 문자의 개수인 것 같네. 그러니까 문자, 예, 네 맞습니다. 네, 캐릭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의 개수가 이제 510이라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네, 스페이스도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보통 뭐 평균 길이가 이제 다섯 개 문자로 됐다고 하면 네, 한 단어에 네, 그럼 한 10개 정도 단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맞습니다. 한 10개 정도? 네, 이제 그런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콘클루션에서 맨 위에 네, 있는 그 라인 있죠? 그런 정도의 그 네 맞습니다. 문장이라고 이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약간 긴 문장이다. 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적용했고 근데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이제 하여간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있었느냐, 밥 먹었냐, 아니다, 이런 정도. 응? 네,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굉장히 이것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작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긴 문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긴 문장이나 짧은 문장이나 하여간 다 두 가지 다 동시에 이제 적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어? 네, 왜냐하면 길이가 짧은 문장은 또 따로 무슨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든 문장 길이에 다 이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는 DB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 DB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든지 해서 우리가 실제 적용 가능한 건지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저기 그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지금 돼 있나요? 그 그래서 바트나 DB라든지 이런 거. 바트나 버트 같은 그 모델들이 음, 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 전부 다 똑같이 등재가 됐는데요. 얘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처리하는 그 한국어를 처리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앞단을 그 한국어 처리는 이거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앞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하여간 우리가 저기 연구실에서 NLP를 진짜 많이 좀 어, 집중해서 좀 해야 되는데 어, 다양하게 이런 상황들 한국어라든지 하여간 영어 이렇게 언어가 이제 뒤바뀔 때 네, 그때 이제 이런 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DB를 어떻게 이제 DB들이 이제 실제 실험할 때라든지 학습할 때 네, DB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보고 해서 그거를 좀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수연구원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적용을 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 일반 버트 모델을 쓸 때 한계를 느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찾다가 음, 나온 페이퍼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네, 몇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좀 다시 지금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궁금한 건데 512 토큰 리밋이 네, 이 버트 리밋이 그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토큰 랭크라는 거는 이 월드 랭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시퀀스 랭크. 아, 이게 조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12에서 넘으면은 네, 청크를 잘라서 하잖아.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네, 월드 시퀀스 랭크라고 하는 이때까지 쭉 이해를 했거든. 자네가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일부는 월드 시퀀스고요. 일부는 캐릭터 레벨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토큰의 디멘션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네, 캐릭터라면은 뭐 알파벳이 몇 개가 있겠어. 네, 그렇죠?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실험 1번은 음. 캐릭터 랭귀지 모델링이고요. 다음 캐릭터를 예측하는 그 모델이고요. D 다음에 I가 나오고 이런 예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캐릭터 오케이. 레벨이라서 충분히 이 윈도우 사이즈로 512까지 가지고 오케이. 그런 왔습니다. 거는 이게 문제가 네, 없겠지. 그런데 이 나머지는 월드 레벨입니다. 월트에서 512는 아마 월드 시퀀스를 얘기하는 그런 건데. 네, 나머지는 월드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문장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할 때 아까 보면은 예,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어떤 다큐멘트가 그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 다큐멘트 랭크가 없으면은 사실 그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네, 내가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토큰 랭크라는 게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